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 꽉 잡아야 할 세금 상식을 강의하게 된 장성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된 세금과 증여세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된 세금인데요. 부동산 세금의 논리는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른 예외 규정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졌어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세물건과 면세물건. 면세물건은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 주택, 빌라 등을 말하고, 과세물건은 면세 외의 모든 물건들을 말해요. 이번 수업에는 과세물건은 상가, 면세물건은 주택으로 정해놓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은 빨간색, 상가만 적용되는 것은 녹색, 주택만 적용되는 것은 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인데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고 계신 표는 부동산 종류에 따른 취득세율이에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주택 외의 세금, 즉 상가는 4.6%의 단일세율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 위쪽에 있는 주택은 구분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요. 주택 가격과 면적에 따라서 1.1%부터 3.5%까지 다양히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표에는 제가 표시하지 못했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최대 12%의 취득세를 냅니다. 저번 정부에서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를 신설했어요. 지금까지는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세율에 대해 말씀드린 건데요. 부동산을 증여받을 수도 있잖아요. 증여로 받는 경우도 맨 밑에를 보시면 4%의 단일세율로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역시 12%의 취득세를 냅니다. 이제 취득세도 절대 무시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 시점부터 상담을 받아보시며 현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처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많아서 양도차익이 나올 때 내는 세금이죠.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 줄여서 양포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세금이 되었습니다. 먼저 상가는 어렵지가 않아요. 계산 방식을 보시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30% 공제해 주고요. 그 밑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택은 많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이 달라서 그래요. 양도세에서 주택 수의 판단은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큰 혜택이에요. 제도의 취지를 잠시 설명하면, 제가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옆 동네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비슷한 평수에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를 알아보겠죠.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에 계약을 하고 입금을 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면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겠죠. 그래서 정부는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분하는 주택의 매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어가면 제가 하나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어도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1세대가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세율에 20%, 30%를 더해서 중과세율로 과세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최대 82.5%까지 세금을 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현재는 2024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상가처럼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약서를 다 쓰시고 잔금을 다 받으시고 방문을 해주셔도 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매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상담을 먼저 받아보셔야 돼요. 주택의 처분 순서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하는 지방세인데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상가인 경우에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나눠서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1차분, 2차분을 나눠서 7월달과 9월달에 고지되고 납세자는 그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중에 주택에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내용은 6월 1일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인별로 계산됩니다. 이때 합산한 금액이 9억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방금 배운 재산세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과세되는 내용과 방식이 거의 동일하죠. 같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2번 한다면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를 보시면 나중에 재산세 납부 부분을 차감하며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과세기간 동안 상가 임대를 하면서 얼마의 매출이 있었는지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1기,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2기라고 합니다.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1기의 사업 내용을 7월 25일까지, 2기의 사업 내용은 24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납세자는 24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3년도에 사업에 대한 신고 의무가 종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소득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가 건물을 임대할 때 신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택을 임대할 때는 어떻게 임대소득에 관한 내용을 신고할까요? 우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도세에서 배운 1주택자에 대한 혜택처럼 임대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요.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하나의 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을 과세하지 않아요. 이제 조금씩 머리가 복잡해지죠. 주택수를 판단할 때 양도소득세는 세대별 합산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이고요. 임대소득은 부부를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세법 규정을 통일시키면 좋을 텐데 현재까지는 세목별로 합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부가 합산해서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그 주택을 월세를 주고 부부는 다른 곳에서 전세 혹은 월세로 살고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2주택부터는 월세 받는 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다가구 주택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은 임대를 주는 호수는 많은데 세법에서는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되거든요. 제가 8년 정도 서울 청량리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했어요. 청량리에는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을 위한 다가구 주택이 많이 있어요. 거래를 해보면 대략적인 연평균 임대소득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하지만 주인분들이 다른 주택이 없으시다면 1주택자이시기 때문에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세후 투자 수익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상담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모두 상담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간주임대료입니다. 보증금을 받는 거는 임대인의 소득일까요? 아니죠. 임차인이 나갈 때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이 보증금의 취급을 임대료를 받은 걸로 간주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합니다. 조금 과하다 싶은 부분도 있지만 이 간주임대료의 계산 방식을 보면 보증금에서 3억을 차감하고 40%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1.8%를 곱하게 되어 있어서 큰 금액이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취득 계획이 있으시다면 상담과 부동산 세금 공부는 필수입니다. 의사결정의 차이로 억 단위의 세금이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마지막 주제는 증여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 간에 금전이 오가는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그때 세금을 신고해야 되나? 세금을 신고한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 수증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먼저 증여세를 계산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수증자가 받은 금액에서 증여공제액을 차감하고 세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는 없지만 증여세의 세율은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그리고 30억 초과는 50%로 5단계 누진세율 구조고요. 이 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증여세는 증여공제액을 잘 활용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 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10년 동안의 공제 대상 금액인데요.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6억까지 줘도 세금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주는 것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미성년자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 원까지 줘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 형제, 자매, 이모, 삼촌에게 줄 때는 1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 공제 기준액은 99년도에 개정된 내용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년도에 배우자에게 줄 때는 10억 원, 직계 비속한테 줄 때는 1억 원, 미성년자한테 줄 때는 5천만 원으로 개정하다는 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통과되지 않았고, 대신 자녀가 결혼할 때 결혼 시점 전후 2년 동안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허용되었습니다. 이 공제액을 잘 활용하면 자녀에게 세금 없이 혹은 적은 세금으로 큰 재산을 이전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을 주면 세금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2천만 원을 또 주고 10년이 지나서 21살 성인이 됐을 때는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도 5천만 원을 주면 세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받은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4%였습니다. 자녀가 증여를 받을 때마다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닌 예적금에 넣어놨다면 3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자녀가 30살일 때 일시에 2억 4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납부액은 3,800만 원이에요. 밑에 보이는 최저세율 증여라는 거는 증여세율 10% 적용 구간을 활용해서 과세 표준을 1억 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1억이 되게 하려면 미성년자일 때 1억 2천만 원을, 성인일 때는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녀가 받은 총 금액은 5억 4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각 4번의 증여 시점에 1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면 자녀가 30살일 때 5억 원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 보면 거의 10억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게 돼요. 30살에 10억을 일시에 증여한다면 증여세 납부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30살이라는 나이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나이죠. 만약에 예적금이 아니라 주식을 사두었거나 부동산을 조금씩 취득했다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도 증여공제를 활용한 결혼가정의 컨설팅입니다. 주택 취득이나 사업 등을 위해서 큰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증여를 받는지에 따라 세후 현금액이 달라져요.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남편이 남편 부모님께 5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증여받는 경우예요. 이렇게 단독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는 8,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남편이 남편 부모님께 2억 6천만 원, 아내가 아내 부모님께 2억 6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금이 6,400만 원으로 2천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마지막 방법은 남편 부모님이 남편에게 1억 5천만 원, 아내에게 1억 1천만 원, 아내 부모님이 아내에게 1억 5천만 원, 남편에게 1억 1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 총 증여액을 합치면 5억 2천만 원으로 모든 경우 동일합니다. 이렇게 크로스 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금이 4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처음에 살펴봤던 사례는 시점을 이용한 절세 컨설팅이었고요. 지금 살펴본 사례는 증여자 설정을 통해서 증여공제를 최대한 받는 컨설팅입니다. 증여세도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이 절세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이번 내 강의를 통해서 세금 공부를 계속 이어가시면 절세와 재산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초년생이 꽉 잡아야 할 세금 상식을 강의한 장성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